우리가 등차를 했기 때문에 등비는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등차랑 등비는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메커니즘이 아니라 진행 방식 똑같습니다. 우리가 등차라는 규칙을 배웠기 때문에 등비라는 규칙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수학에서 수열 파트에서 우리가 공식이 있는 수열은 다 없어지고 등차랑 등비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이 뭐냐? 그러면 등비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말 그대로 그 다음 하나 가기 위해서 곱하기로 진행된 수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하나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진행된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즉 규칙이 곱하기인 수열이 등비 수열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등비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첫째 항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같은 곱하기가 계속 진행된다면 이 곱하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비, 공통된 비라고 부릅니다. R이라고 써요. R이. 초항이 첫 번째 항이 1, 공비가 2인 수열입니다. 우리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비 수열이라고 부를 거고요. 마찬가지 내가 찾고 싶은 건 당연히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항이겠죠. 그러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가기 위해서는 공비를 하나 곱하면 됩니다. 즉 등차 수열은 항의 차이만큼 D가 더해지면 되는 거지만 등비 수열은 항의 차이만큼 R이 곱해지는 개수가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에 가려면 R을 몇 개 곱해야 돼라고 물으면 R을 2개 곱해야 돼. 마찬가지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를 가면 R을 3개 곱해야 돼. 항의 차이만큼 R을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가려면 몇 개의 R을 곱하면 됩니까? n-1개의 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n-1개의 R을 곱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일반 공식은 초항 곱하기 R의 n-1개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 공식은 초항 곱하기 R의 n-1승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럼 등비수열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당연히 일반항이겠지. 어떠한 등비수열을 보면 어떠한 등비수열을 줄 때 일반항으로 줄 수가 있겠지. 그럼 결국은 A랑 R을 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화식꼴로 주면 뭐 이런 꼴 많이 줍니다. 다음 항을 가기 위해 전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했어. 이게 점화식 표현입니다. 즉 점화식이라는 건 항들의 관계를 주는 게 점화식인데 다음 항 AN과 AN 더하기 1 AN의 다음 항이 N 더하기 1이죠. 다음 항을 가기 위해 계속 일정한 수를 곱해요. 이게 등비수열의 등비수열의 점화식입니다. 혹은 얘를 뭘 바꾸면 양쪽을 AN으로 나누면 AN분의 AN 더하기라고 쓰면 얘가 R 즉 전항과 앞항의 B가 항상 R로 일정합니다. 라는 게 점화식 표현. 이게 등비수열의 점화식이고요. 등차수열의 점화식과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점화식이 몇 개 안 나오는데 걔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등차 등비. 가장 쉬운 건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뭐 점화식 파트 가서 하겠지만 일일이 집어와서 일반항을 이쁘게 찾아줘야 되지만 등차 등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등차 등비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은 뭘 할 거냐? 등, 비, 중, 항을 하겠지.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A, B, C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얘가 등비라면 등비중항은 가운데 거의 제곱은 앞에 곱하기 뒤에 거 요게 등비중항입니다. 뭐 세 개의 수가 등비니까 얘가 A면 얘는 AR 계속 R이 곱해지는 거니까
얘가 A 아래 제곱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A 2개 R 2개 A 2개 R 2개니까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등 B를 줄 때 일반항을 줄 수도 있고 점화식을 줄 수도 있고 등비중항이라는 표현으로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 기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초항과 공비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A1이 2야 아래 3이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초항 곱하기 아래 n 빼기 1승이기 때문에 초항 2 곱하기 아래 n 빼기 1승이라고 찾으면 됩니다. 4번 공비가 2야 A7이 16이거든. 근데 A7은 등비수열의 일반 공식에 넣으면 A7은 초항 곱하기 아래 6승이야. 그러면 얘가 16이잖아. 근데 A 곱하기 R이 2거든. 2의 6승이 16이야. 그러면 A 초항은 얼마야? 이게 6승 16이 2의 4승 A가 4분의 1이네. 우리가 초항 찾고 공비 찾고 그럼 결국은 등 B는 초항과 공비가 주인공입니다. 등차는 초항과 공차였다면 등 B는 초항과 공비이기 때문에 초항 4분의 1 곱하기 아래 n 빼기 1승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이쁘게 정리할 필요 없고 이 정도 써도 상관이 없다. 마찬가지 A4가 24 그러면 일단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문제를 풀면 이것도 등비차처럼 풀 수 있지만 일단 풀면 일반 공식이 초항 곱하기 A의 n 빼기 1승 A4는 초항 곱하기 아래 3승 A7은 190인데 초항 곱하기 아래 6승 그러면 등차는 더하기 빼기였다면 얘는 나누기겠지. 나눠버리면 24 지금 얘를 나눠버리는 거야. 나눠버리면 192 안에 24가 몇 개 들었어? 6개? 아닌데? 7개? 8개? 8개 들었네? 8은 지우고 지우면 아래 3승 아래 3승이 8이니까 아래는 2 그럼 아래 2 집어넣으면 24는 A 곱하기 2의 3승 8이니까 A가 3이야. 그럼 초항 3, R이 2면 다 찾은 거지. 그럼 초항과 공비를 알기 때문에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2의 n 빼기 1승이에요 라고 우리가 결국은 등 비수열은 초항이랑 공비 일반항 찾았으면 2번 A6은 3 곱하기 2의 5승이니까 32 곱하기 3이라서 96 3번 얘가 768이면 n은 뭐예요? 그럼 3 나누면 얼마예요? 3 나누면 256이야? 256은 2의 8승이죠? 2의 8승이니까 9 9 번째 항입니다. 간단하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들 만족한다. 그럼 일단은 일반항에 집어넣으면 된다. 아직까지는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A의 n 빼기 1승이니까 1번 A의 9승이 뭐냐? A의 9승은 뭐야? A의 9승은 써야 돼? A의 아래 8승이지. 일단은 등비수열이니까 초항과 공비를 세워. 그 다음 등장한 게 뭐야? A6 A6은 A 아래 5승 A3은 A 아래 제곱 A5는 A 아래 4승이잖아. 바로 보였으면 좋겠어. 봤으니까 바로 써. A9는 A 아래 8승은 27 곱하기 아래 5승. 그러면 지워지면 결국은 얘가 A 어디 갔어? A가 27. A 지워지면 아래 3승 27
결국 이 자체가 A 9승과 A 6승은 R이 3개 차이 나는데 R이 3개가 27이라는 소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의미로 가도 되지만 일단 공식에 집어넣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럼 R은 3. 마찬가지 A3은 AR의 제곱 플러스 A5는 AR의 4제곱이 180. 그럼 집어넣으면 9A 81A 180 90A는 180 A가 2. 초항이랑 공비 알면 A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아래 n 빼기 1 하면 되겠지. 간단한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12랑 100, 972 사이에 서로 다른 세 양수를 집어넣으면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말했듯이 등차랑 등비인데 똑같이 합니다. 등차를 등간격으로 띄우면 등차였잖아. 등비도 등간격으로 띄우면 등비수열입니다. 등비도 등간격으로 띄우면 등비. 뭐 1664는 왜 제곱이에요? 뭐라고요? 1664는 왜 제곱이에요? 지수는 곱하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소인수분해로 해줘야 됩니다. 이걸 직접 이거 972 곱하기 11 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소인수분해로 가야 돼요. 이런 계산을 시키지 않아. 귀찮잖아. 이거 왜 하고 앉아? 이거 귀찮잖아. 언제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만약에 AN이 예를 들어서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초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가면 AN의 제곱 아이고 나중에 하고 그럼 등간격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등간격이니까 그럼 등간격은 두 가지 들어가면 공비가 두 가지 뛰면 R 제곱 그럼 당연히 우리가 등차도 두 가지 뛰면 D가 두 개씩 등비도 두 개씩 뛰면 공비가 두 개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음 5개가 등비래. 그러면 두 가지 뛰어간 거 요것도 등비라 이거지. 그러면 Y제곱은 12 곱하기 172라고 등비 중앙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972를 곱하는 게 아니라 972를 소인수분해. 그럼 소인수분 뭐예요 이거? 2 4 8 6 486 2 2 4 3 2 4 3은 이런 거 좀 외우는 게 편한데 2 4 3은 3의 5승이요. 그러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97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승이니까 얘는 결국은 2의 4승 3의 6승이거든. 그럼 당연히 Y는 2 2개 3 3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은 12는 2 제곱 3 Y가 2 2개 3 3개 그러면 두 칸 떴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3이 2개 넘어간 거잖아. 그러면 얘는 3 한 개 붙은 거니까 얘는 2제 곱하기 3이 2개 마찬가지 얘도 여기 3 한 개 붙은 거니까 2 2개 3 4개 그래서 지금 얘가 초항이고 30% 등비수열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다가 지수로 가는 거지. 이거를 직접 계산하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그럼 우리가 쓸 건 등비중앙 x제곱은 3y 적어놓고요. 다음 세 수가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그럼 등차중앙 가운데의 두 배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럼 결국은 xy에 대한 식 두 개 알고 연립해갖고 xy 찾으라는 거잖아 결국은. 그러면 연립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반항 찾아서 문제를 푸는데 뭐 지수에 대한 연산이다 정도가 생각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 A2, AR이 2고요 A5, AR의 4제곱이 54야. 얘를 나누면 R 세제곱이 27 그럼 R이 3 R 3 넣으면 A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초항이랑 공비 차였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R의 n 빼기 2승입니다. 찾았어. 찾고 나면 얘가 언제 처음으로 2만 이상이 됩니까? 그러면 지우고 만 올라가면 3의 n 빼기 2승은 언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가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되냐면 뭐 그냥 우리가 3의 거법적으로 해서 언제 만 이상 커진지 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 상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써있잖아. 로그를 사용해주세요. 지수에 대한 거꾸로 연산은 로그잖아. 로그를 배웠기 때문에 로그를 양변 로그 쳐서 거짓말하지만 우리가 계산 이상해. 계산 이상하면 거의 대부분 양변 로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썰로 되어 있으니까 만은 10의 4승인가요? 공 4개 붙였으니까 4승. 그러면 양변 로그 치면 로그 사용 로그 쳤어. 그럼 4 여기 한번 써줘? 한번 써? 이렇게 이거 뭔가요? 이러면 안 돼. 이게 뭐죠? 이러면 안 된다고. 사용 로그는 밑이 10 로그니까 4지. 로그 3의 n 빼기 2가 4보다 커요. 나오면 n 빼기 2 곱하기 로그 3은 커요. 4. 로그 3 나누면 n 빼기 2는 커 나왔대요. 로그 3의 4. n 빼기 2는 커 나왔대요. 0.47714. 이거 얼마니 이거? 이게 4771 분의 40000인가? 그럼 4만을 4771로 나눠줘야 돼. 근삭감이니까 이거 5000으로 치면 8개에서 9개 들었겠지? 그럼 8개 더 해볼까? 그러면 1 7, 8에 56 7, 8에 56이니까 6 8, 4 32 맞아요? 그러면 38 그럼 8점 땡땡땡이네. 자,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그러면 결국은 n은 커 나태요 8점 땡땡땡이 2 더한 거니까 n은 커 나태요 10점 땡땡땡이니까 n은 11번째 이상은 돼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건 뭐 갑자기 로우가 등장한 건 당연히 지수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옛날에는 얘 확장 버전이 문과 킬러였어. 문과 킬러. 근데 이게 넘어갔습니다. 얘 확장 버전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문과 입장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이제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어떠한 색조에 있습니다. 줄점을 이어요. 빵꾸내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하겠다. 즉 맨 처음 입장에서는 얘만 날아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내부에서 얘 날리고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맨 처음이 파란색 날린 거, 두 번째가 주황 날린 거, 그럼 세 번째가 빨간색 날린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날리고 싶다는 소리거든. 이런 식으로 얘는 좀 헷갈리게 이걸 두 번 날린 거 하고 쏘는 거죠. 지금 이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번 반복 시행하면 종이는 얼마큼 남아있어요? 라고 돼 있잖아. 봐봐. 뭐시라? 절반씩 없어지는 거죠. 절반씩. 봐봐. 이게 맨 처음 시작이야. 시작. 아무것도 안 한 거. 시작이니까 보통 초기값 제로. 잘 봐야 돼요. 10번 시행하면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은 아직 시행 안 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정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a제곱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한 게 넓이가 루트 3입니다. 한 번 하면 봐봐. 한 번 하면 중점 잡아서 빵꾸를 이렇게 내서 날아간 거잖아. 그죠? 그러면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 널 똑같잖아. 날라갔으니까 결국은 4개 중에 3개 남았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야? 4분의 1이 날라갔으니까 4분의 3만 남았을 거 아니야. 즉 우리가 어떠한 친구가 바뀌어 도형 파트에서 길이거나 넓이거나 뭐가 바뀌어 규칙은 100% 등비입니다. 옛날에는 등차, 등비, 개차 겁나 많은데 등차, 등비밖에 안 남았거든. 근데 등차는 너무 쉬워. 남은 게 등비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이거나 넓이 바뀌면 거의 100% 등비입니다. 그런데 등비니까 뭐가 생각하면 돼? 등비면 초항과 공비만 알면 돼. 나머지는 관심 없어. 그래서 근데 문장을 잘 읽어야 되는 게 10회 반복 후 남아있는 종이야. 그러면 중점 잡아서 이거 날리면 이만큼만 남잖아. 그럼 여기서 이미 끝난 거거든? 그러면 잘 보면 4분의 1이 날아갔으니까 남은 거 4분의 3이니까 맨 처음 초기가에 비해서 4분의 3이 곱해진 거지. 그러면 다음 상황에서 이게 1에 시한 거니까 A1이야. 그쵸? 봐봐. 그럼 이 상황에서 또 얘 입장에서 이만큼 날렸지. 얘 입장에서 이만큼 날렸지. 얘 입장에서 이만큼 날렸지. 그럼 전부 다 얘도 4분의 1 날리고 얘도 4분의 1 날리고 얘도 4분의 1 날렸기 때문에 그럼 전체 입장에서도 4분의 1이 날아간 거야. 그럼 또 얘에서 남은 거에서 4분의 1이 날아갔으니까 뭐밖에 안 남어? 4분의 3밖에 안 남어. 또 4분의 3이 곱해지는 거지. 그럼 결국은 얘는 계속 다음 같은 짓거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4분의 3만 남는다. 계속 4분의 3만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초항이 루트 3 곱하기 3분의 3이고요. R이 4분의 3인가. 그 다음에 몇 번 했어? 10번 시행했다며. 이거 한 번 시행한 게 A1이라며. 그럼 10번 시행한 거 내가 적고 싶은 A10이라는 소리지. A10은 초항 곱하기 그럼 이렇게 뭐 얘가 1승이니까 뭐 얘는 10승이에요? 뭐 일반항 차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4분의 3이 10번 붙을 친구입니다. 얘가 답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배제하자 이거야. 이게 해당 파트가 되게 어려워. 엄청 어려워. 이 도형이 엄청 어려운데 말했잖아. 과거의 킬러라고. 과거의 킬러. 그래서 정확한 엄밀하게 전부 다 나눌 건데 과거의 무등비의 킬러의 입장으로서 무조건 도형이 길이가 줄거나 그러면 전부 다 등비다. 등비라면 초항과 공비랑 항의 개수 3개만 집중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비의 아이디어는 뭐냐 라고 하면 SN 우리는 항상 합을 SN 즉 N개의 항을 S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등비 수열이 있어요. A A1이 A A2가 AR A3가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된 어떠한 등비 수열이 있다면 맨 마지막은 A, N은 A, R의 N 빼기 1승이겠지. 그럼 다 더하고 싶은데 그냥 구하기 힘드니까 얘를 R을 곱해서 다 했습니다. 즉 SN을 찾고 싶어요. 내가 찾고 있는 SN이야. 다음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그 친구에다가 공비를 곱해. 나중에 이거 어떤 누구랑 아이디어가 똑같냐면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건 등차 등비지만 실제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공식화할 건 2개를 더 공식화할 거야. 실제로는 3개 더 해야 되거든? 등차하고 등비하고 개차, 근수열, 몇 급수는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긴 풀 거야. 이런 게 이 정도 있다라고 소개 정도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몇 급수 관련된 친구인데 몇 급수랑 얘랑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몇 급수가 뭐냐면 등차 곱하기 등비꼴인데 나중에 볼 거고요. 아무튼 등비 아이디어는 이 합을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니까 R을 곱해. 그럼 전체 입장은 R 곱하기 SN인 거고 에다가 R을 곱했기 때문에 우변에도 R을 곱할 건데 다 더하기니까 모든 항에다가 R을 곱할 거야. 에다가 R을 곱해. 그리고 항상 밀어 써요. AR 곱하면 AR인데 그냥 밀어 쓰고요.
A 아래 R 곱하면 A 아래 R 제곱이니까 밀어쓰고 얘 밀었을 건데 그러면 얘도 밀렸으면 A R에 N승인 거고 하나 전 거도 밀었으면 A R에 N 빼기 1승이겠지. 왜 한 건 밀었습니까? 한 건 밀었어서 이거를 빼버리면 일부러 AR 모양 맞추려고 밀려 쓴 거거든. 밀려 쓴 걸 다 빼버리면 다 지워집니다. 그럼 남는 게 이 친구랑 이 친구밖에 안 남아요. 우변은. 그러면 SN 빼기 R의 SN은 A 빼기 A의 R의 N승이 나와요. 그럼 이거 SN을 묶고 1 빼기 R 우변은 A로 묶으면 1 빼기 R의 N승 SN은 1 빼기 R의 A의 1 빼기 R의 N승이 내가 찾고 싶은 등비의 합공식입니다. 근데 물론 R이 1일 땐 안 돼요. 그럼 R이 1일 땐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R이 1이면 이런 거거든. 1 예를 들면 R이 1이면 2 이런 수열이야. 그럼 다음 수열은 등차야 등비야? 등차이면 등비입니다. 초항이 2고 등비 수열이라고 보면 공비가 1인 거고 등비 수열로 아니 등차로 보면 공차가 0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등비로 볼 거냐 등차로 볼 거냐 등비 공식은 R이 1일 때 안 되기 때문에 등차 공식으로 가면 얘가 n개 있으면 SN은 2 곱하기 n이야. 다 더하면 2가 n개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R이 1인 경우라면 공식이 뭐냐면 R이 1인 경우라면 만약에 AN이 A 뭐 이런 식이야. 그럼 A를 n번 더하면 뭐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SN은 A를 n번 더했으니까 AN이겠죠. 그래서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이 R이 1일 때를 R이 1일 때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R이 1이 아닐 때 등비 살공식은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n승입니다. 마찬가지로 등비 합공식도 주인공이 R이랑 A랑 N이야. 이 세 개만 알면 됩니다. R, A, N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얘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많이 쓰고요.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 쓰면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1인데 얘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주로 써요. 그래서 얘를 쓰기도 하고 얘를 쓰기도 해. 이걸 구분해서 안 쓰면 부호가 음수하기 때문에 한 번 더하는 귀찮은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2개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쉽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거 빨리 풉니다. 다음 등차수를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초항이 뭡니까? 라고 생각했어. 초항은 루트 2네요. 공비는 그 다음을 하기 위해서 루트 2 곱하고 있으니까 루트 2야. 일반항을 세우면 일반항이 무엇이요? 초항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입니다. 1승이니까 이쁘게 쓰면 다음 수열의 일반항은 루트 2의 n승이겠지. 그러면 얘가 몇 번짝인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128이라고 하면 거듭 말하지만 등비 수열의 합은 A, R, N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28은 2의 몇 승이야? 2의 몇 승이요? 7승? 맞아요. 2의 8승이 256이니까 그러면 양쪽 제곱하면 2의 n승이 2의 14승이니까 n은 14예요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찾았어. 내가 찾고 싶은 이 친구를 초항 알고 공비 알고 항의 개수 알아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시그마로 넘어가면 결국은 합을 이쁘게 표현하는 기호가 시그마거든. 근데 시그마에서 공식이 있는데 공식 몇 개 없어요. 몇 개 딱 세 개밖에 없어. 몇 개 없는데 등차는 공식을 써. 등비는 공식을 못 써요. 등비는 결국은 이거 써야 돼.
그래서 등비꼴 시그마가 표현되어 있는데 등비인 거 알았다면 시그마 표현도 어쩔 수 없이 초항 공비 하의 개수로서 똑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시그마 가서도. 그래서 S24니까 S24는 공식 외웠나요? R 빼기 1분의 SN은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빼기 1인데 이 N은 하의 개수입니다. S14는 루트 2 빼기 1분의 루트 2의 14승 빼기 1이라고 해놓고 2 빼기 1은 답이겠지? 이것도 등차 할 때 했어. 부분합이 주어진 등비수열 합입니다. 부분합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4개 더한 거, 8개 더한 거, 12개 더한 거 뭐예요?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등차 했잖아. 등차를 등 간격으로 묶으면 걔도 등비였죠. 등차였죠. 등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됩니다. 4칸, 8칸, 12칸이니까 똑같거든? 근데 봐봐. 옛날 기준을 풀면 옛날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 풀었어. S4 등 B잖아. S4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에 4승 빼기 1 얘가 5. S8 R 빼기 1분의 초항 R에 8승 빼기 1은 15. 이것을 연립하는 겁니다. 옛날 풀이는 직접 S인데 미안합니다. 옛날 기준은 좀 저는 식사형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직접 등비가 등장한다면 직접 A랑 R이랑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결국 요거니까 이거 연립한 다음에 A랑 R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금방 한단 말이야. 이거 생각보다 금방 하거든? 이거 얘는 인수분해 돼. A의 8승은 뭐야? A의 8승은 4승의 제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R 곱하기 1 A 곱하기 R의 4승 빼기 1 R의 4승 더하기 1로 이렇게 찢어버리면 얘는 좀 쉬우면 되니까 얘가 5란 소리거든. 그럼 5 곱하기 R의 4승 더하기 15니까 지우고 지우면 3 R의 4승이 2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쁘게 안 나온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찾고 싶은 게 S12야. S12는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12승 빼기 1인데 마찬가지 R의 12승은 4승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3승의 4승의 세제곱 바라본다면 3승 빼기 3승이니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옛날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인수분해. 정확하게 A랑 R을 다 찾지도 않지만 인수분해해서 지수는 문제를 풀어야 돼. 왜냐면 이거 R의 4제곱이 2면 R은 4제곱 끝 2. 이딴 식이란 말이야. 그럼 귀찮아 계산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얘가 또 5니까 5 곱하기 R의 4제곱이 2면 이거 4고 이거 2구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등간격이라면 이거 100% 등간격으로 묶으면 등비수열이다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S4는 A1, A2 이렇게 4개를 더한 게 여기까지 합이 S4거든. 얘가 5야. 그 다음은 S8은 A5, A6에서 A8까지 여기까지 이 두 개의 묶음을 더한 게 S8이야. 얘가 지금 15입니다. 그 다음에 S12는 여기서 더 더한 거야. A9 쭉 가갖고 A12까지 이 세 개의 묶음을 다 더한 게 내가 찾고 싶은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4개씩 묶어도 이 4개씩 묶은 묶음이 뭐가 된다고? 등 비수열이라고. 얘가 지금 5래매. 다음 2개 더한 게 11, 5래매. 얘가 10이겠지. 얘가 15 아니야. 이 2개의 묶음을 더한 게 15니까
얘는 10이야. 그러면 이 두 개의 묶음이 뭐니까? 등비수열이니까 곱하기 2가 됐지. 마찬가지 곱하기 2가 됐을 거니까 이 마지막 묶음이 20이야. 내가 찾고 싶은 건 20이 아니라, 헷갈리면 안 돼. 20이 아니라 이 세 개의 묶음이 S12니까 얘는 5 더하기 10 더하기 22라고 답을 내야 돼. 이거 왜 그래요? 봐봐. 이거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가볍게 증명을 하면 직접 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이 4개의 합이 S4인데 그 다음 4개 R의 사성을 묶으면 AR의 제곱, AR의 세제곱이니까 묶어서 보니까 어때? 얘랑 얘는 똑같은 거에다가 R 4제곱 곱한 거잖아. 그럼 결국은 공비가 R의 4제곱인 거네. 마찬가지. 그래서 공비가 R의 4제곱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등 B도 등 관계로 묶으면 등비설이다. 이렇게 부분합이 주어지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물론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어. 지금은 좀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게 그런 거야.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좀 옛날에는 식 세우는 게 중요할 때, 근본 시절, 야 제일 중요한 게 뭐? 식 세우는 거가 제일 중요할 때, 한 10년 전, 뭐 그때는 식 세우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지. 근데 이렇게 넘어가고, 야 식 세우는 것보다는 규칙 찾는 게 좀 더 중요해. 그래서 이걸 넘어왔어. 이걸 넘어왔는데 넘어가야 된 거야. 식상해. 그래서 좀 더 난이도가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이거 너무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꼬운 문제가 등장하겠지. 정황이 2, 공비가 3, 인등비시열이 있습니다. 몇 번째 항까지 합이 1000, 10,000, 10만보다 커집니까? 아까랑 차이가 없거든. 그러면 SN은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1입니다. SN은 R이 3이니까 A가 2니까 그대로 집어넣었어. 지워지고 R의 요거거든. 얘가 언제 10만보다 공 5개 맞나요? 공 5개보다 커집니까? 인 거거든. 봐봐. 이거 생각보다 자주 안 나오거든. 봐봐. 이것도 양변 로그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게 있으면 문제를 못 풀어. 근데 넘기면 99999인데 그 로그로 찾을 수가 쉽지 않거든. 쉽지가 않아요. 9999잖아. 그러면 내가 아는 건 로그 3인데 로그 999는 로그 9 5개짜리를 계산할 수가 없다고. 로그 10하고 로그 1로 가면 안 돼요. 뭐라고? 그렇게 안 되나 원래? 안 되지 그러면. 봐봐. 이거 아이디어야. 이거 못 구해. 주어진 걸로 못 구해. 봐봐. 지수의 입장에서 1은 의미가 없어.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아이디어야. 어차피 지수 입장에서 얘는 차이가 없어. 갖다 버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 상태로 문제 풀면 답이 안 나와. 풀 수가 없거든. 로그를 치면 로그는 만약에 이 1을 안 없애고 문제를 푼다고 치면 양변 로그 치면 3의 n승 빼기 1은 커나 같아요. 로그 5인데 아니 로그 이건데 이걸 풀 수가 없어. 이걸 풀 수가 없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넘겨 999도 이걸로 계산 못해. 그건 뭐 그건 이제 로그 9.99를 줘야 되는데 그런 택도 없어. 뭐 그런 것도 없어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언제 이거보다 커져요. 그럼 3의 n승 입장에서 30 곱해지는 거니까 곱하기 입장에서 더하기 빼기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큰 n이 뭐가 돼야 최소 얘보다 커집니까? 다 버리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1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리고 양변 로그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3의 n 곱하기 로그 3은 커나테오 5 n은 커나테오 로그 3분의 5를 풀어서 n에 대한 값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5반을
4771로 나눌 건데 대충 5,000원을 치면 한 10개쯤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1, 4, 7, 7, 1 빼주면 9, 2, 2, 0 안 들었지? 그럼 10점 땡땡땡땡이네. 그럼 10점 땡땡땡이니까 얘는 11개 이상이 돼야 처음으로 10만보다 커집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가쁜 수투기 때문에 가쁜 이제 갑자기 로그 나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겠지. 거듭말하지만 지수 로그는 고급 산수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갖다 버리는 거 까먹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등차대한 거 또 나왔어. 등비 수열은 일반 항이 A, R의 N 빼기 1승이야. 그러면 잘 보면 지수꼴이지. 지수꼴은 전부 다 등비 수열입니다 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반항을 줬는데 일반항이 지수꼴이면 다 등비야. 합을 보면 합이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1이야. 거듭 말하자면 N에 대한 관련된 식이거든. 그럼 이거 이쁘게 쓰면 잘랐으면 R 빼기 1분의 A의 R 빼기 1, R N승 R 빼기 1분의 마이너스 A거든. 다시 이쁘게 쓰면 R 빼기 1분의 A R의 N승 플러스 R 빼기 1분의 마이너스 A야. 마찬가지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N에 대한 식으로 쓰면 지수꼴. 합도 N에 대한 식을 쓰면 지수 곱하기 2에 상수거든. 이거 어때? 얘랑 얘랑 뭐야? 두 개가 뭐 어때? 부만답이지. 얘가 A고 얘가 B면 A 더하기 B는 1이야. 미안, 0입니다.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의 형태. A 더하기 B가 0. 이게 뭔 소리냐면 등차에서도 등차 복습하면 뭐라고 했어? 등차에서도 SN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0이어야지 뭐라고 했어? AN이 초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였잖아. SN으로 AN 구할 건데 조건이 부족하다고 했잖아. SN으로 AN을 구하면 초항이 성립할 때가 있고 안 성립할 때가 있다, 그치? 등차 등비는 그 모양 지체에서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알 수 있어, 미리. 등차는 상수항이 없으면 돼. 근데 마찬가지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상수가 0이 아니면 얘는 뭐였어? AN 일반항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였지. 즉 애초에 모양에서 눈치를 챌 수 있다고 했잖아. 상수가 0이냐 0이 아니냐. 마찬가지야. 등 B는 지수꼴의 개수합과 상수의 개수합이 0이면 첫 번째 항 성립하는 등차 수열입니다. 이거 잘 나오진 않거든. 생각보다 좀 덜 나와요. 난이도가 등차보다 약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차하면 학교 시험은 좀 애매하고 모의고사 나올 수 있어. 약간 학교 시험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주고 SN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무조건 뭐 해야 돼? SN으로 AN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SN 빼기 SN-1로 일반항을 구하면 된다. 근데 이렇게 구하면 항상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봐봐.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라고 말하면 되는 경우가 중요한 거거든. 일반적으로 두 번째 항 성립해. 그럼 언제 되냐가 시험에 잘 나오겠지.
마찬가지 얘를 봤어. 해볼까? 일단 답을 내봅니다. SN이 5의 n승 빼기 1이야. 일반 찾으래. SN-를 구해요. 5의 n 빼기 1이겠지. 빼잖아? AN 5의 n승 빼기 5의 n 빼기 1이야. 다음을 계산하고 싶어. 지수는 항상 낮은 쪽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5의 n승은 5가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5의 n 빼기 1과 5의 n승을 계산하고 싶으니까 n 빼기 1을 맞추면 5가 한 개 앞으로 나오면 돼. 그러면 얘가 5개 있는데 한 개 뺐으니까 an이 4 곱하기 5의 n 빼기 1이야. 단 n은 두 번째 항 성립합니다 라고 일단 써.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S1 구하면 4입니다. A1 구하면 4거든. 똑같네. 그러면 지우고 첫 번째 항 성립합니다. 다시 써주면 되겠지. 즉 그런데 이게 지금 미리 해봤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함이라면 볼 수 있어야 돼. 등 B네. 개수의 합이 0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합이 어때? 합이 0이잖아. 그럼 그 결과가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할 거야 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지금 이렇게 찾지만 나중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항상 n은 아무것도 안 붙은 깔끔한 상태여야 돼. n이어야 돼. n일 때 n이 아니라 이상 붙어있으면 다 내쫓고 난 다음에 확인해줘야 되고. 이거 계산해보면 n자리에 n 빼기 1 넣었더니 2에 n 빼기 1 더하기 3 빼버렸더니 an은 2의 n승 빼기 2의 n 빼기 1승. 마찬가지 맞춰준다면 2의 n승은 2 곱하기 2의 n 빼기 1승 빼기 2의 n 빼기 1승은 2의 n 빼기 1승이 2개인 단계 뺐으니까 2의 n 빼기 1승만 남고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합니다. 마찬가지 확인. S1 5거든. A1 1이네. 어때? 다르지? 그죠? 그러면 얘가 찐입니까? 얘가 찐입니까? 항상 S1이 찐이라겠지. 그 때문에 얘는 두 번째 항 성립하고 A1은 5에요 라고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한번 나열해보면 다음 친구는 한번 나열해보면 1님 1, 2, 4, 8, 16 요따로 식으로 가는 친구지만 첫째 항 1이 아니라 첫째 항 실제로 5에요. 즉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입니다가 원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규칙이 좀 어려운 거야.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원리 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 즉 합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리법은 안 나올 겁니다. 단리법은 쉽게 말하면 등차거든. 상식으로서 봐주세요. 단리법은 뭐냐면 내가 이번 달에는 5% 이자를 주겠대.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0만원이에요. 단위를 떼고 원금을 보통 A라고 쓰고요. 100이라고 하고 연 이유를 5%라고 잡았어. 그러면 1년에 5만원 붙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1년 1월 1일날 원금 100만원 넣었어. 1년 후가 됐어. 그러면 100만원에다가 5만원 붙을 거 아니야. 105만원이겠지. 원금이 늘었지. 원금이 늘었는데 똑같이 이 5만원만 더 붙는 게 단리법입니다. 즉 돈은 내가 이자를 받으면 돈이 늘기 때문에 내 돈이 같은 돈이 늘어난단 말이야. 가격이 늘어나도 맨 처음에 받은 이 이자 그대로만 주겠다. 그럼 내가 10년을 납입을 해. 그러면 적금이죠. 내가 100만원씩 계속 늘 건데 또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5만원씩만 늘어나는 거야.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단리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이자에 대해서만 계속 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리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원금 100만원, 연이율 5%로 10년 넣으면 그럼 얘가 R이 N이 요건데 돈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원금에다가 5% 이자 그러면 100만원에 5%면 원금 곱하기 퍼센테이지 오겠지. 얘를 몇 번? 10번 이렇게 주는 게 단리법이에요. 이를 일반화해보자면 원금을 A, 이유를 뭐 연이율을 합시다. 알파 몇 회 넣어요? n번 넣는다면 나의 총합은 원금에다가 더할 겁니다. 원금 얼마만큼? 100분의 R만큼. 이게 이자일 거 아니야. 이자. 얘를 몇 번? n번. 이해됩니까? 난 100분의 R을 봐봐. 내가 이렇게 알파라고 쓰잖아. 근데 100분의 R 자체를 R이라고 쓴 사람도 있어요. 이건 책마다 달라. 이건 책마다 다릅니다. 얘를 R이라고 얘를 내가 이렇게 알파라고 적을 수도 있고 100분의 R을 이유를 그냥 R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 비율인가 비율. 그러니까 연이율 비율을 R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돼. 내가 퍼센테이지는 100을 나눠줘야 되지만 그냥 비율이 R이면 AR이 내가 이자일 거 아니야. 원금에 이만큼 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쁘게 쓰면 1 더하기 Rn 이게 제 단리법 공식이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복리법. 복리법은 말 그대로 복리는 내가 이자를 받았어. 돈이 늘었잖아. 그럼 그 늘은 돈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쳐주는 게 복리야. 매년 이자가 늘어나는 거지. 이게 복리법인데 사실 복리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봐봐. 네가 돈을 은행에 넣을 건데 봐봐. 1월 1일날 넣어서 12월 31일날 찾으면 1년치 이자가 붙어요. 그다음 너는 돈을 1월 1일에 넣는 거랑 연초에 돈을 넣는 거랑 말에 넣는 거랑 달라. 그죠? 그걸 뭐 기수불, 기말불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장난을 안 친다면 네가 적금을 넣을 거야. 적금을 넣으면 적금은 초에 넣을까 말에 넣을까? 적금은 돈을 초에 넣을까요 말에 넣을까요? 1월 1일날 넣어야 그 다음 1월 1일날 넣었을 때 1년치 이자가 붙지. 말에 넣으면 보통 초에 찾기 때문에 31일날 12월 30일날 돈을 넣었는데 1월 1일날 돈을 찾으면 1년치 이자가 붙어? 안 붙겠지. 그렇기 때문에 적금은 항상 초에 돈을 넣어요. 이걸 기수불이라고 부릅니다. 적금이랑 대비되는 게 뭐냐면 할부야. 할부는 돈을 말에 넣어. 그냥 우리가 구분되는 게 초에 돈을 넣냐 말에 돈을 넣냐 이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된다. 와 할부야. 네가 할부를 긁었어. 네가 1월 1일날 돈을 긁었어. 그럼 할부금이 1월 1일날 나오면 할부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할부는 기한을 미는 거잖아. 내가 오늘 샀어. 한 달 뒤부터 돈 줄게잖아. 할부는 내가 글자가 돈이 나오면 할부를 긁을 이유가 없잖아. 돈을 나중에 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이게 갖고 싶기 때문에 미리 물건을 가져가겠습니다가 할부잖아. 그렇기 때문에 할부는 1월 1일날 긁으면 언제부터 돈이 나가는 거야? 31일부터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돈을 초에 넣을 거냐 말에 넣을 거냐가 적금과 할부야. 근데 지금 원래 되게 많아. 정기적금, 할부, 연금복권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만 딱 두 개만 할 겁니다. 기수불, 돈을 초에 넣으면 기수불, 돈에 말에 넣으면 기말불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적금만 할 겁니다. 할부 안 할 겁니다. 적금만.
시간 애매하거든. 봐봐. 요거만 하면 되는데 공식만 살짝 맛보여주고 이게 이론적인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론적인 내용은 잠시 할 건데 봐봐. 이 문제를 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연이율 4%야. R이 4구만. 복리야. 단일 안 나옵니다. 매년 초야. 기수불이구만. 얼마씩 적금해? 우리가 10만원씩 적금해. 10년 후 돈을 몇 번 넣는다? n번 넣지. 봐봐. 어차피 파트가 무슨 파트야? 등비수열이잖아. 등비면 등비수열 공식일 거 아니야. 봐봐. 4% 복리 매년 초기값 n이야. 그러면 우리 뭐만 하면 돼? 일반항이 뭔지, 공비가 뭔지, 항의 개수가 뭔지 요거 새로씩 세울 거 아니야. 초항은 원금에 한 번에 이자를 붙은 게 초항은 원금에 한 번에 이자를 붙은 게 초항이야. 공비는 이 한 번의 이자가 공비입니다. 10번 넣어 얘가 10입니다. 요것만 알면 돼. 즉 초항 그러니까 좀 결론만 말해서 이해를 안 하고 문제를 풀 거면 이해 안 하고 공식으로만 문제를 풀고 싶다. 매년 초 기수불의 상황은 원금에 한 번의 이자가 붙은 게 초항이야. 공비는 한 번의 이자가 공비야. 항의 개수는 몇 번 넣었니? 10번 넣었어. n이 공비입니다. 이것만 하면 답을 낼 수 있어. 1 빼기 r분의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미안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에 n승 빼기 1하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딱 이 정도만 하고 있어. 이 정도만. 그럼 내가 실제로 차이나는 게 뭐냐면 기수불 초에 넣으면 이게 붙어요. 그럼 기말불과 나중에 적금이 아닌 기말불은 뭐가 바뀔 뿐이냐면 초항만 바뀌어. 실제로는 초항만 바뀌어. 한 번 이자가 안 붙은 게 기말불이고 붙은 게 기수불이에요. 한 달치 그러니까 한 번이 밀리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일단은 공식만 먼저 외우자. 뭐만 하면 돼? 초항, 공비, 항의 개수 항상 등비수열이야. 다음 파트는 등비수열 합파트잖아. 등비수열 합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초항, 공비, 항의 개수. 결론적으로 이것만 외우면 돼. 어차피 어려운 게 안 나오거든. 지금은 말이죠. 근데 다음 시간에 설명 잠깐 하고 우리가 이건 이제 나중에 살아가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